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긴 장마에 또 폭염에 정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장마 동안에는 많은 인사사고도 생기고 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오송 사건은 제가 보면서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그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과 7조에 공무원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명시된 지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이 아직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를 전국의 공무원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 무거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고 나면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또 많은 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그 오송 사건을 보면 적나라하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가슴 아팠습니다. 과거에 제 지역구인 이 부산 동구의 초량 차도에서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그 지하차도에서 세 사람인가 차가 막혀서 그 세 사람인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벌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 바가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선 불과 2,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태만하고 국민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직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얕은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폭염이 우리 서울에도 35도, 부산도 지난주일에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체감 온도를 따지면 불쾌지수까지 계산하면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정말 아열대가 아니고 열대지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고,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폭염에 대한 나름대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뇌신경외과 출신 의사입니다만, 우리 뇌라는 것이 탈수가 되면 또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집중력도 흐려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의식을 잃게 되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폭염에는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또 염분도 적당하게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분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는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2리터 정도, 페트병 큰 거 한 2개 정도를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상식화되어 있고요. 그러나 여름에는 제가 봐서는 그 2배 정도는 마셔야 된다. 이미 내가 목이 탄다 또는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마셔야 된다. 수시로. 그렇게 해서 페트병 3개 내지 4개를 마셔줘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제가 이제 제 집사람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 물이 보약이다. 보약이 따로 없다. 물을 많이 마시면 뇌졸중, 심장마비 또는 여러 가지 그 뇌에 관계되는 병들, 또 콩팥에 관계되는 병들, 이런 병들이 다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보약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유념하셔서 늘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3월 2일인가
이제 부산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학을 합격하면 바로 휴학을 하고 재수를 하고 법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학 입학 과정에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난 뒤에는 또 바로 입학식 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거기 휩쓸리다 보니까 제가 휴학한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이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예과라는 것이 2년입니다. 2년간 의예과 생활이 지나고 본과 의과대학 의학과를 4년 해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6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의예과라는 것이 이제 2년이니까 학기를 따지면 4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학기를 한 학기를 한 학년이라고 생각하고 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친구들 그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 간 친구들이 4년간 공부하는 것 중에서 교양이나 여러 가지 그 대학 생활의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4학기 동안에 4년의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전동에 있던 부산대학교에 제가 이제 등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랑에서는 제 본가가 있던 초랑에서는 직행버스를 타면 약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온천장을 지나서 장전동에 우리 부산대학 캠퍼스에 가게 됐는데요. 그 캠퍼스에는 입구에 아주 무지개 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그 흔적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부터 그리고 56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대학은 시골풍이 나는, 그리고 캠퍼스도 지금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정산 기슭에 아주 좋은 틀을 잡은 그러한 학교였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누구보다도 애틋한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부산대학교가 국립대학이면서 밀립대학으로 설립된 데는 정말 아주 우리 부산의 명문가의 자제였던 윤인구 박사님의 노고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당시 그 부산의 미 군정의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던 그 위트컴 춘장으로 제가 합니다만, 그 위트컴 장군이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경남도지사를 잘 설득을 해서 50만 평을 그 장전동에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군수기지 사령관으로서 그 건물을 윤인구 박사가 참 텐트를 쳐서 거기서 실제 건물 그 공사장을 지키면서 있는 그 상황에서 위트컴 장군께서 많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정말 그 일하는 우리 모교 출신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에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서도 이렇게 돈을 좀 각출하고, 그래서 국립대학이자 밀립대학이라는 거죠. 부산대학은 정말 부산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큰 중요한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부산대학 출신들은 어느 대학 출신과 달리 그것을 정말 꼭 기억하시고 부산과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정말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부산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2년간의 예과 생활을 일반 대학 4년간 친구들 이상으로 정말 알차게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일 기억나는 게, 물론 이제 학업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학보사 사진 기자가 되었고, 그 이전에 사진예술 연구회 회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홍영표 선배님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홍영표 선배님이 상대 4학년으로서 사진기자였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면서 그 제 친형님 정은하 박사와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같은 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서 그래서 아마 그 형님 친구이기 때문에 저를 지정을 해서 부산대 학부사의 사진 기자로 제가 입사 시험 없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정은하 박사와 또 그 홍영표 선배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또 그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진예술연구회 또 그로 인해서 학부사 기자, 사진기자 겸 일면 담당 기자 생활했던 거, 그리고 그 사진부에 있던 그 우리 그 철학가에 제가 그때 총무를 맡았는데 회장을 했던 장길진이라는 선배가 철학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촬영을 끝나고 나면 같이 그 남포동에 양산박이나 뭐 이런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저는 뭐 술도 별로 못했습니다만 마셔가면서 밤늦게까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그런 것도 참 제가 기억에 많이 나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승간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갈등 속에서도 제가 그런 젊은이로서 제가 인성이 또 감성이 이렇게 풍부해지는데 굉장히 도움 주는 그러한 일종의 연애담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여학생들이 또 저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은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과 2년 동안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바둑 7급, 당구 한 70 정도 했습니다만 예과 들어가서부터는 제가 바둑 당구는 제가 거의 하지 않고 제가 야구를 아주 많이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와 같이 예과 2년을 충실히 보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요즘도 뭐 개통철학자로 소리를 제가 가끔 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그 앙드레 지드의 마음의 양식, 그리고 생활의 양식, 그리고 그 헬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인가요? 그리고 시달타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데미안하고 그건 사실은 제가 그때 사귀던 그 여학생이 추천해 준 책이 되어서 제가 읽게 됐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재작년인가 한번 그 시달타를 다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시간 나시면 앙드레 지드의 마음의 양식, 그리고 생활의 양식, 그리고 헤세의 그 데미안과 시달타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칸트나 니체나 이런 철학책을 보다가 그건 도저히 어려워서 제가 뭐 몇 페이지 읽지 않고 덮었습니다만 쇼펜하우어의 책자는 한두 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심취한 그런 기억도 나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예과 2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한다면 예과 2학년 말에 제가 합기도를 배우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서 야구도 못하게 되고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